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상식은 자동차 머플러 부식의 이유입니다. 그동안 영상이 좀 길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 짧게 끊어서 하나씩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자동차 머플러 소음기가 왜 부식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엔진, 가솔린, 디젤, 뭐 LPG, 그거는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잖아요. 화석연료는 그 안 좋은 배출가스, 유독물질을 많이 배출시킵니다. 그죠? 가솔린이나 뭐 디젤이나 LPG 같은 경우 뭐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뭐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배출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황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음기 같은 경우는 이런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이런 압력의 차이,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 소음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소음기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격벽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이 높은 배출가스가 자꾸 격벽을 때리게 됩니다. 그 압력이 굉장히 세요. 그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보통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그 유독가스에 의한 부식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결합을 하면 이산화탄소로 변합니다. CO2. 그리고 탄화수소가 나와요. HC. 탄화수소가 산소와 결합을 하면 H2O로 변합니다. 수분으로 변하죠. 자, 이산화탄소에 의한 부식도 되고, 그 다음에 탄화수소에 의한 부식도 되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부식도 되고, 황에 의한 부식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산소와 결합하면 반응을 해서 변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탄화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 물로 변하는 거야. HC하고 그 다음에 O2하고 결합이 되면 H2로 되잖아요, 물로. 그게 여기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솔린이나 LPG 차들 뒤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특히나 이제 엔진이 완벽하게 열받지 않은 상태, 이 냉간식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차들 있을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완전 전소라고 해가지고 탄화수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HC 탄화수소가. 근데 탄화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도중에 산소와 결합이 되면 더 많은 수분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자작자작하게 보이니까 그 물이 이런 금속을 부식시키는 거겠죠. 다음은 연료 안에는 황이 들어가 있어요. 디젤, 가솔린, LPG 전부 다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연휘발유, 그다음에 저유황, 경유 이런 걸로 황성분을 계속 빼기는 하지만 그래도 황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황 S가 산소랑 만나면 이산화황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요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H2O, 물이 있다고 했죠. 이산화황과 H2O, 물이 결합이 되면 황산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 묽은 황산이겠죠. 황성분이 매우 묽은 황산이지만 그 황에 의한 부식이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엔진 오일도 황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뭐 이렇게까지만 해도 엔진 오일 갈면 차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 이유가 엔진 오일 속에 들어가 있는 황성분, S, 황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연소를 굉장히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엔진 오일도 대체적으로 황성분을 매우 많이 제거를 합니다. 왜냐면 황이 들어가 있으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안 좋은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엔진 오일 자체에도 황성분을 매우 내렸기는 하지만 전혀 황성분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들과 연료에 들어가는 황과 불완전 연소에 의한 뭐 탄화수소, 그 다음에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응을 한 상태에서 이 금속을 부식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온의 격차가, 온도의 격차가 있을 때,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좀 장거리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단거리 짧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엔진 열받으려고 하면 시동 끄고, 열받으려고 하면 시동 끄고, 그러면 결로 현상이 생겨요. 온도 격차 때문에. 여기에 물이 자작자작하게 고여요. 이 안에는 격벽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배기가스가 나오면서
격벽을 뚫고 나오면서 소음이 감소되는 건데 이게 그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작자작하게 점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머플러 소음기는 왜 부식이 되지 않도록 만들지 않느냐? 수입차들 같은 경우, 좀 고급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인리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튜닝 용품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로 배관을 짜서 하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단가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 탄소강에다가 크롬을 섞으면 그게 스테인리스로 변하는 건데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내 부익성은 굉장히 뛰어나긴 하겠지만 단가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그냥 연철로 만드는 거죠. 약간 함석 재질 같은 그런 연철로 만드는데, 뭐 이마저도 뭐 1, 2년밖에 쓰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뭐 한 10만 킬로 이상 막 이렇게 다 잘 쓰세요. 그 부분에서 제조사의 어떤 그런 원가 절감이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항상 뜨거운 이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부분이라 별도의 이런 아연 도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별도의 이런 방청도료를 뿌릴 수가 없어요.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겉에다가 그 부식 방지한다고 해가지고 내열 스프레이를 뿌리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600도씨 이상 견디고 뭐 10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응분 같은 거, 그거는 겉에 부식은 조금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속 안에 배출가스로 인한 그런 반응으로 인한 부식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음기나 이런, 우리 머플러라고 하잖아요. 이걸 소음기라고 하고 머플러라고 하는데, 요거는 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머플러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약간 재질의 개선을 통해서 내 부식성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도 이 어떤 질 좋은 스테인리스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부식이 될 수밖에 없다.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머플러가 부식되는 이유를 좀 자세하지만 그래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번 영상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